大家好, 안녕하세요. 디엔老师입니다. 벌써 네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시간이 빠르죠?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가 조용한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했었죠, 저희? 그렇죠.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我是中国人. 我是中国人.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쵸? 我不是中国人. 我不是中国人. 이제 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국적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셔서 다음번에 누군 어떤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어느 나라 분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과 수업 진행해볼까요? 사과는요, 제목을 한번 제가 크게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你家, 당신의 찌아는 딱 봐도 집 가짜이죠? 당신의 집은 요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几口人,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你家有几口人 이란 표현은요, 당신은 식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단어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단어가 좀 많습니다. 단어가 좀 많으니까요, 한 개씩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은요,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요. 요는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요. 저희가 좀 특이한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는요, 사실 밑에 5번에 보면은 메이요라는 단어 보이시죠? 메이요. 요는 부정할 때 뿌 쓰시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메이로만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요, 없으면 메이요 이렇게. 그래서 꼭 부정할 때, 사용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지라고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몇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몇 살이야? 몇 명이에요? 몇 개 있어? 이렇게 때 몇 보이시죠? 그때 사용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저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중국어에서 의문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라는 표현, 오늘 배우는 식구를 쓸 때도 쓸 수 있지만 뭐 나이 아니면 요일 이런 거 쓸 때도 쓸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요, 고라는 뜻인데요. 사실 저희 입구자로 똑같이 생겼죠. 그쵸? 입구는 뭐예요? 입이잖아요. 먹는 거. 우리 식구라고 얘기하죠. 같이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 거라는 단어는 양사인데요. 식구를 세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친구 한 명, 뭐 우리 선생님 한 명을 셀 수 없고요. 우리 엄마, 아빠, 여동생, 남동생 이런 식구들, 가족들만 셀 수 있는 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숫자, 그 다음에 저 양사 쓰시고 그 다음에 세고 싶은 단어를 뒤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족이 3명 있다고 하실 거면은 싼코런 이렇게, 싼코런. 저는 가족 4명이니까요. 쓰코런 이렇게. 그래서 고는 가족만 셀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허는요, 누구누구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너라고 하면은 我和你 이렇게. 예를 들면 나와 그녀 我和他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허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누군가와 누군가 꼭 두 개 단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허라는 단어, 누구누구와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건이라는 단어랑도 같은 뜻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뜻이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뚜어라는 단어가 왔어요. 뚜어. 뚜어는 중국어로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뚜어, 많은. 근데 사실 많다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밑에 또 있어요. 따. 따는 크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여기서 뚜어는 많다. 밑에 나는 따는 왜 두 개의 형용사가 겹쳐서 나오지? 라는 좀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뚜어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쓴 형용사가 아니고요. 얼마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뚜어 밑에 따를 붙여서 뚜어 따. 얼마나 큰이라는 의미인데 크기가 큰이라는 의미보다는 나이가 얼마나 많이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뚜어 따. 뚜어 따. 이거는 뚜어는 얼마나, 따는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그래서 뚜어 따.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니라는 주어를 붙여가지고 니 뚜어 따 하면은 너는 몇 살이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뚜어 따. 뚜어 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이. 수이는요 한국말로 살 이런 거 몇 살. 예를 들면 3살이라고 하시면 싼수이, 4살이면 스수이 이렇게. 보통 수이는요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제 나이가 보시기에 화면으로 몇 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려워 보여야 되니까요. 제가 20살이라고 거짓말을 좀 하겠습니다. 20살이라고 하면요 20세가 되겠죠. 20세는 중국어로 20岁, 20岁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 수이라는 단어 앞에 본인의 나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중국은 저희랑 다르게 만 나이의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그래서 12월에 태어나면 한 달 지나면 벌써 2살이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태어나면 0살입니다. 0살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1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항상 TV를 보면은 나이가 항상 어리게 나오죠. 점점 나이가 들면 저도 모르게 중국 나이로 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중국 나이로 1살 빼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수이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슈는요 무슨 띠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호랑이 띠 아니면 토끼 띠의 띠 있죠. 그 띠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슈라는 단어 뒤에 지난번에 배웠던 셔머를 붙여볼게요. 셔머 기억나시죠?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였는데요. 니 슈 셔머, 니 슈 셔머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라는 뜻이 되시는 거예요. 대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셔머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제가 제 띠를 말하면 나이가 날 것 같지만 제가 제 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我属虎 저는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슈라는 동사 뒤에 본인의 띠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띠를 붙이시면 되겠죠. 뭐 용띠라고 하시면 我属龙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토끼띠 하시면 我属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동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단어 하나씩 제가 2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요, 그 다음에 지, 코, 허, 没有,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따, 그리고 수이, 마지막으로 슈. 어렵지 않죠? 오늘은 무려 새로운 단어가 9개나 됩니다. 외워야 될 단어들이 많죠? 복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 꼭 나오니까요. 본문을 아예 같이 외우시면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배워볼까요? 와, 본문이 엄청 길어졌죠? 지난번과 다르게. 제가 살짝 가리네요. 제가 살짝 옆으로 갈게요. 본문이 딱 봐도 꽉 차 있습니다, 화면에. 뭔가 가슴이 답답해져 오시겠지만 하나씩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물을 때 딱 보이시죠? 너 가족은 몇 명이야? 우리 사실 한국이 좀 특이하긴 한데 처음 만나면 호구조사 하시잖아요.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너는 형제가 뭐니? 다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순서대로 你家 너네 집에 요 있니? 뭐가 있냐면요. 几口人 몇 명의 식구가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 대신에 그대로 我 하시면 되죠. 我家有三口人 3명의 식구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식구가 3명이래요. 그 다음 질문. 你家都有谁? 你家都有谁? 你家 당신의 집에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인데요. 이미 위에서 가족 몇 명으로 했어요? 3명. 이미 복수죠. 그쵸? 한 명이 아닌 3명.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 이 3명을 모두 가리키는 부사로 또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가 얘랑 같아요. 주어 뒤에. 그래서 니지아 당신의 집에 또 모두 요 있으니까 쉐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쉐이 누구란 뜻이죠? 당신의 집에 모두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럼 너네 집에 식구가 누구누구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바, 마마, 허워, 빠바, 마마, 허워, 빠바. 들어보셨죠? 아빠, 마마, 엄마, 그리고 허워, 나와 이렇게. 사실 저희 영어 배울 때도 가장 뒤에 엔드 쓰시는 것처럼요.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가장 마지막에 허 쓰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나야 이렇게. 항상 나를 제일 끝에 허워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빠, 엄마, 저. 딱 보니까 형제가 없네요. 밑에 보니까요. 你有兄弟姐妹吗? 你有兄弟姐妹吗? 당신은 요 있으니까 뭐가 있네요? 시옹디 지에메. 시옹디 지에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어떻게 했어요? 문장 끝에 마 붙였습니다. 저희 문장 끝에 마 붙이면 뭐 한다고 했어요? 의문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요 시옹디 지에메이마 당신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위에 아빠랑 엄마랑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제가 없겠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我没有兄弟姐妹我没有兄弟姐妹 저는 요를 부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메이로 메이요 뿌요 안 돼요. 메이요 뭐가 없대요? 시옹디 지에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저는 뭐예요? 我是独生女我是独生女独生女가요 조금 독특한 단어이긴 한데 보시면 두 단독으로 성 태어난女딸 외동딸이란 뜻이에요. 외동딸 두성女그럼 아들은요? 두성즈 하시면 외아들이 되겠죠? 사실 중국은 80년대 이후로 산하 제한 정책 들어보셨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족이 하나의 아이만 낳도록 법률을 규제했어요. 그래서 제 또래 특히 8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형제가 없이 외동딸, 외아들, 무남동녀, 무남동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봐도 빠바, 마마와 끄어거, 허워 이렇게 표현되는데 중국 지금 친구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두성뉘, 두성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중국의 좀 새로운 문화이니까요. 문화를 이용하는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두성뉘, 왜 외동딸이지? 중국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내용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회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족을 물었으니까요. 이번에 뭐 물어볼 거냐면요. 나이랑 띠를 물어볼 거예요. 역시나 저희 호구조사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죠. 먼저 나이를 물어볼게요. 你今年多大? 你今年多大? 저 찐니에는요. 금년, 올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올해 多大?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我今年29岁. 저는 올해 29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위에 보시면요. 뚜었다라는 질문은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동년배.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하신 분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살이면 한 15살, 25살 정도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뚜었다는 꼭 동년배나 친구들. 너무 어린애들 있죠. 10살 미만인 아이들한테는 쓰지 않고요.
어른들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좀 젊으신 분들, 청년들, 동년배 물어보시면 되겠죠? 니今年多大? 당신은 올해 몇 살입니까? 저는 올해 29岁, 29살입니다. 라고. 지금 문장이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 구조 뒤에서 한번 다시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물었으니까요. 띠를 물어볼게요. 띠는요. 你属什么? 你属什么? 슈 무슨 띠, 그 뒤에 什么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의문사이죠. 你属什么?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그랬더니 밑에 我属龙, 我属龙. 아까 제가 롱 잠깐 알려드렸죠. 용띠. 저는 뭐래요? 용띠라고 합니다. 용띠면은 88년생인 것 같네요. 네, 벌써 88이 29살이군요. 네.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네요. 이 롱이라는 표현 단어 그 우리나라의 띠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도 우리랑 띠 똑같이 세거든요. 한국 띠나 중국 띠도 같으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세는 그 띠로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한 번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你家有几口人? 我家有3口人. 你家都有谁? 爸爸妈妈和我。你有兄弟姐妹吗？我没有兄弟姐妹，我是独生女。你今年多大？我今年29岁。你属什么？我属龙。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이를 묻는 표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띠를 묻는 표현도 배웠고요. 그리고 가족이 누구누구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배운 것들 중에 조금 주요하고 좀 헷갈리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어법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법, 양사라고 하는데요. 양사는 중국어로 량츠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단위들이에요. 뭐 한 개, 두 개, 한 살, 두 살, 한 명, 두 명 이런 것들을 단위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양사라고 합니다. 중국어 양사는 진짜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고요. 진짜 세세하게 나누는 그런 양사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가늘고 긴 걸 세는 양사, 바지를 세는 양사, 티를 세는 양사 서로도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양사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때에 따라서 꼭 맞게 쓰셔야지 됩니다. 물론 여행 가면 우리 다 들어보셨죠? 한 개, 두 개로 다 퉁 치시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세분하게 나눠야 되지만요. 그거에 가장 좀 기본적인 딱 4개, 오늘은 기본적인 4개만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 4口人. 고, 제가 아까 입구자라고 얘기했죠.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가족을 세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거, 보이시죠? 거. 가장 기본적인 양사예요. 중국어를 배운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양사. 사람을 셀 수도 있고요. 물건을 셀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사람 셀 경우에는 한 명, 두 명.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한 명이 되시겠죠. 세 번째, 那位老师, 那位老师, 나는 저란 뜻이고요. 웨이는요, 거의 높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명, 두 명 세기에는 조금 존경할 대상이라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저 사람 한 명 이럴 수 없잖아요. 저 분 이렇게 세야 되죠. 그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那位老师 하시면 저 한 분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되시겠죠. 마지막 两本书, 两本书. 량은요, 처음 보시죠? 뭔가 색다르죠? 이거는 숫자 2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인데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양사가 있는 경우에만 2 대신에 량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两本书, 책 서자죠. 책을 세는 단위예요. 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两本书 하면 2권의 책이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양사 배웠어요. 고, 꺼, 웨이, 번. 가장 기본적인 양사. 순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숫자, 그 다음에 양사, 그 다음에 양사로 세는 단어. 항상 이 순서로 배열해 주셔야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 지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아까 몇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몇. 그러면 우리 몇이라는 단어로 셀 수 있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통 너 몇 살이야? 라고도 해대기도 하고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 몇 월이야? 이렇게 몇, 우리 세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 이 몇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今天几月几号? 今天은 금일,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지, 몇, 위에, 월, 지, 몇, 하오, 일.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한국말처럼 똑같이 몇 쓰셨죠? 밑에, 你有几个姐姐? 你有几个姐姐? 당신은 요 있습니까? 几个, 몇 명의 姐姐. 지혜지혜는 언니, 손윗 언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몇 명의 언니가 있습니까? 똑같이 몇 명 물어볼 때 한국말처럼 그 자리에 몇 쓰시면 돼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요? 저 지가 들어간 자리에 숫자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며칠일까요? 1월 1일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今天1月1号 이렇게요. 저는 몇 명의 언니가 있냐면요. 저는 한 명의 언니가 있어요. 그러면 我有一个姐姐 이렇게. 그래서 저 지라는 단어에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의 의문사는 항상 의문사 자리에 대답을 넣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아까 또따는 동년배의 나이를 묻는 표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동년배의 나이.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궁금하셨죠? 그 표현입니다. 첫 번째, 你今年几岁? 今年아까 배웠죠? 몇, 올해, 그 다음에 지, 몇, 그 다음에岁, 살. 올해 몇 살이니? 보통 10살 미만인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你今年几岁? 너는 올해 몇 살이니? 저는 올해 8살이라고 하시면 我今年8岁. 我今年8岁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你爷爷多大年纪? 多大 뒤에 年纪라는 단어가 있어요. 年纪.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 그래서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你爷爷. 예예는요, 아버지 밑에 뭔가 있죠. 아버지 밑에 뭔가,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니 예예, 당신의 할아버지는 또따 년지,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으실 때는 또따 년지가 되시는 겁니다. 보시면, 나이가 어린 친구,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지수입, 동년배인 경우에는 또따,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또따 년지까지 총 3가지의 나이 묻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저희 짜이찐 하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앞에서 나이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셀 때 뭘로 세야 돼요? 숫자로 세야죠. 숫자를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숫자를 세는 또 하나의 방법을 짜이찐 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는 손으로 숫자를 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사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숫자 4를 스라고 하죠. 숫자 10은 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상하이 쪽 가면은 스 이렇게 얘기해요. 4인가? 10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손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1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숫자 1, 2고요. 2, 3, 4, 5.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하나씩 늘어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6부터 헷갈립니다. 6은 어떻게 해요? 6. 이거는 6. 6이고요. 7은 손가락 3개를 오므리세요. 치. 이렇게. 치. 그 다음 숫자 8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숫자 8이랑 같죠? 네, 이렇게 뒤집으셔서 빠, 9는요. 요렇게 지오, 마지막으로 숫자 10. 요렇게 손가락 2개를요. 겹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5를 2번 보여주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10,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2, 3, 4, 5, 6, 7, 8, 9, 10까지. 어렵지 않죠? 이 중국어의 손 기호는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워낙 시끌시끌하고 막 벅적벅적한 곳에 가시면 내가 몇 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쓰시면 되는 표현이에요. 저도
가끔 습관적으로 한국에서 식당 갔을 때 몇 명이세요? 6명이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상대방이 이건 뭐지? 하시겠지만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물어볼 테니까요. 기억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